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위원회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G드립으로 대표를 여기는 G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개회합니다. 국경 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의장 전현무. 사무총장 유세윤입니다. 회장 성시경입니다. 우리는 전승이에요. 자, 오늘 1일 비정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국 대표 제임스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Yes, hello. My name is James. I'm from Bedford in the United Kingdom. I came to Korea about 2 years ago.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베드포드에서 온 제임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 영세 어학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발성 좋으시네. 아니, 마이크를 많이 내리셔도 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성악관전, 성악관. 네. 아니, 베드포드라는 데는 어떤 마을이에요? 베드포드? 사실 베드포드는 많이 유명하지 않고 좀 작은 마을이라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긴 역사를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나온 베드포드 스쿨이라는 학교는 1552년에 세워져서 미국보다 또 200년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다. 대단하네요. 그래, 대단합니다. 자, 이제 스웨덴 대표 오스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Hej, jag heter Oskar och kommer från den lilla ön Ekerö i närheten av Stockholm. Jag kom hit till Korea för att plugga koreanska, men tycker om Korea så mycket att jag bestämde mig för att stanna över lovet också.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오스카라고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m 주변에 있는 작은 섬 에케레에서 왔는데요. 되게 조용하고 자연의 아름다운 섬이에요. 옛날에 거기 스웨덴들의 바이킹들이 그 섬에 살았던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 문화랑 음식이 너무 좋아서 방학인데도 안 돌아갔어요. 아니, 발음이 왜 이렇게 좋고 빠르지? 아니, 한국말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스웨덴 스톡홀m 대학교에서 한국학과에서 2년 동안 공부했었어요. 진짜 한국 문화 어떤 게 그렇게 좋아요? 왜 공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사람을 만나면서 뭐 회식하고 다 같이 식사하고 그런 술도 같이 먹고 그런 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음악도 좋고 걸그룹 처음에는 K-pop 걸그룹도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힙합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시험이다만이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출신. 요즘 자이언티가 신기하다. 힙합 R&B. 예. 자, 영국과 스웨덴 대표가 이제 어떤 주제를 위해 나왔는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비정상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실 분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선한 작품만 쓰는 분, 책만 냈다 하면 베스트셀러도 모자라서 지식 수다로 방송가까지 사로잡은 작가 김영하 씨. 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영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7년 만에 발표한 작품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팬이에요. 김영하 작가 팬이에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진짜. 그 책, 검은꽃이라고 해서 그 식민지를 당하기 전에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왔는데 멕시코 떠돌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 전 알아요. 네, 전 알아요. 네, 제가 2003년에 쓴 소설인데 한국인들이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인데 1905년에 한 1000명 정도가 배를 타고 멕시코로 가요. 이 사람들은 속아서 가는 거야. 멕시코 가면 따뜻하고 뭐 음식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1033명이 5년 계약을 하고 가는데 1905년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한국이 없어졌어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나 이런 것이 다 무의미해져서 못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카탄 그 반도에 가시면은 그 당시에 왔던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 아직도 자주 쓰어요. 다 스페인어를 엄청 잘하고. 그 책은 지금 독일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프랑스어로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멕시코에서만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와야죠, 이제. 몇십 개국 번역. 네. 절찬리 뭐. 난리 나잖아요. 뉴욕이나 그 외국 살았던 경험 살짝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저는 뉴욕에서는 한 3년 정도 살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한 석 달 정도 살았고 밴쿠버에서도 한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옮겨 다녔었는데 뉴욕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뉴욕에서 고생했던 거는 음식이에요. 음식이요? 네네. 맛집 너무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뉴욕 가면 정말 맛있는 집이 많고 다양한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음식을 약간 다들 못하는 수준으로 잘 많이 해요. 이탈리아 음식을 이태리에서 먹으면 참 맛있는데 뉴욕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 않고 한국 음식도 가서 먹어보면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맛보다 떨어지고 미슐랭이 많지 않나? 물론 한국 사람이 뉴욕 가면은 한국 음식 먹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면은. 이태리도 그렇지 않아요? 뉴욕 가서 먹으면 어때요? 몰라요. 제가 뉴욕 가본 적이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가본 적이 네. 있으니까 네. 비교할 수 있어요. 이태리 음식을 뉴욕에서 먹는 다른 나라의 예를 동남아의 음식. 일본 맛있잖아요. 음식도 저희는 일본이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먹잖아요. 뉴욕은 그런 정도의 음식, 일본 음식을 먹으려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비싸긴 비싸죠. 네, 비싸요. 그리고 팁도 줘야 되고. 되게 많이 삐졌네요, 지금. 되게 충격받았어 지금. 미슐랭 스타 얼마나 많은데. 미슐랭 스타가 제일 많은 도시는 도쿄예요. 뭐 그거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뉴욕의 모든 식당을 다 가본 것은 아니고 3년이면 충분히 가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뉴욕은 작가가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이 매일 벌어져요. 저는 뉴욕에 있을 때 작가로서 굉장히 좋았던 순간이 뭐냐면 연극을 보러 갔을 때요. 거의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못 알아들어요. 그때 스토리를 많이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저건 또 네, 좋은 스토리가 많이 떠올랐어요. 영어가 늘면 이제 그 상상력은 많이 줄고. 그렇죠. 영어를 늘리면 안 돼요. 영어를 또 늘리면 안 돼요. 영어를. 그래서 내가 상상력이 좋잖아. 그런 길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없으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나요? 예. 핫한 작가님 나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163회 비정상회담입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안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글도 쓰고 취재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건을 가져왔는데 해외에 가면 읽지도 못하는 책들이 가득한 서점을 찾아다니게 돼요. 네, 이런 저는 비정상인가요? 이게 오늘 안건입니다. 읽지도 못하는 거를.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스웨덴을 가면 스웨덴 서점에 들어가는. 스웨덴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 중국에 가서 중국 서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일본에서 하이쿠 뭐 시집 같은 걸 산 적도 있어요. 읽을 수 없죠. 그냥 하이쿠구나 이런 것만. 혹시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제 허세로.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 심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뭐. 예를 들면 폴란드에 갔다. 서점에 들어가면 전혀 진짜 읽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잘 보면 아는 작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란츠 카프카. 폴란드에도 있고 미국 서점에도 있고 뭐 여러 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이 나라 사람들을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작가를 읽고 있구나. 그러면 괜히 마음이 좋아져서 사기도 하고. 근데 책은 예술 작품이지만 쉽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작품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림이나 뭐 좀 그런 걸 사실 사진이나 왜 이런 안 게 되냐, 훨씬 더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점에 가서 책은 안 사고 그 서점에 또 굿즈를 사올 때가 있어요. 서점에 가면 왜 간 나라의 예쁜 수첩, 연필, 그런 거 참 팬시 이런 거 문구류 그런 걸 살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떤 나라에 가면 이렇게 중심가에 가고 이러면 언제나 좀 예쁜 서점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익숙한 곳이죠. 자, 독서의 계절을 앞두고 미리 만나는 책의 세계. 해외여행만 가면 읽지도 못하는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을 찾아다니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본 안건을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나라에서 어떤 책이 잘 팔리고 유명한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셀러가 사실 1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단테 알리가리 쓴 신곡이 완전 스테디셀러인데 몇 천만 부 팔렸고 계속 쭉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 최근에 쓴 책 중에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최고죠. 이 책이 5천만 부 팔렸다고 해요. 엄청 많이 팔렸고 이탈리아에서 학교에서 무조건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사실 빨간 머리의 N이라고 있죠. 다들 아시죠? 아, 그럼요. 빨간 머리엔 캐나다 거예요? 캐나다 거예요? 캐나다 거 아니지 않나요? 캐나다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이 맨날 억울해하는 게 캐나다에서 다 했는데 다들 캐나다 게 아니라고. 애니 캐나다 사람이야? 캐나다 거 맞아요. 맞아요. 캐나다에 가면은 그 작가 살았던 조그만 집이 발문관 됐어요. 아, 진짜? 캐나다 사람 맞아요. 웬 얘기는 북유럽 이쪽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말갈량이 삐삐구나. 네, 그 약간 스테디셀러. 캐나다. 말괄량이 삐삐랑 빨간 머리에는 헷갈려. 달라요. 삐삐는 애니 삐삐 머리 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이죠? 삐삐랑사인데. 삐삐롱 스타킹 원래. 한국에서는 말괄량이 삐삐라고 맞아요. 고 그래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얘가 학교 안 가고 그런 아이로 맞아요. 했었어요. 스웨덴 베스트셀러는 제일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한국에도 인기 많은 것 중에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그리고 오베라는 남자. 오베라는 남자 영화도 나왔죠. 있어요. 지금 영화까지 나와서 한국 극장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네, 인기 엄청 많죠. 일본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무라카미 하루키랑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가 뭐 양대 산맥이에요. 예를 들어 뭐 무라카미 하루키 경우는 뭐 1984 이사단장 주기기. 그리고 뭐 히가시노 케이고 같은 경우에는 미스테리의 왕이기 때문에 용의자 X의 혼신이라든가 나미야 자파존이라든가 되게 유명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는 그 두 분은 원래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원래는 제주 카페를 이제 운영했었고, 그 다음에 히가시노 케이고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승급이 이제 대박 나가지고 완전 자랑스러워요. 살면서 읽었던 책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했을 때만큼 빨리 읽었던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 그 굉장히 두껍잖아요. 야해요. 내가 진짜 이 책이 이만한데 사진만 다 너무 빨리 읽어. 몇 페이지인지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했죠. 영국 많죠? 네, 영국은 너무 많아요. 지금 말하고 싶어가지고. 셰익스피어이고, 당시의 제왕, 톨킨이고, C.S. 루이스, 그리고 엄청 유명한 J.K. 롤링, 해리포터의 J.K. 롤링 있잖아요. 사실 J.K. 롤링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국가복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물론 되게 부자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는 영화를 썼어요. 스테디셀러는 물론 셰익스피어죠. 아직 많이 연극하시는 줄 알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사실 어린 왕자 그 선택지대의 어린 왕자가 좀 전 세계적으로. 네, 프랑스 내에서 1200부 팔렸고 그리고 알베르 카뮤의 이방인 뭐 프랑스 내에서 700부 말하는데 근데 그 책들이 사실 좀 학교에서 좀 읽어야 되는 책이라서 뭐 선생님들이 좀 잘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 덕분에 잘 팔았어요. 네.